반갑습니다. 김태현입니다. 오늘은 송파구에서 가장 일 잘하는 방법이란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쿠팡 이츠나 배민 많이 이용하시죠? 저는 쿠팡 이츠를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 쿠팡 이츠가 단발권으로 배송을 빨리 와서 많이 하는데 배달의 민족이 마켓 시어는 훨씬 더 높다고 하더라고요. 조직 문화 관련해서 업무를 하면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국민에게 배달업으로 유명한 배달의 민족이죠.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하면서 처음에 유명한 CF가 뜨면서 우아한 형제들 김봉진 전 의장이죠. 이분이 어떤 마케팅하는 기법이 또 유행하기도 했는데 그분의 특이한 외모와 재미를 추구하는 경영 철학에 사실 집중하게 되었던 것도 있었고요. 그 후에는 자연스럽게 젊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게 된 배민 문화를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김봉진 전 의장께서 엑시트를 하셨죠. 그래서 게르만족의 민족이라고 독일계에 팔면서 사회적 과당한 수수료 문제라든지 문제가 좀 있긴 있지만 오늘 저는 그런 걸 좀 차치하고 조직 문화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독특한 조직 문화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중간마다 나오는 우아한 형제들 조직 문화 담당자들의 특강을 통해 배달의 민족의 조직 문화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석촌호수가 딱 내려다 보이는 그 멋진 조망권 사무실과 다양한 직원 편의시설은 누구나 한 번쯤은 근무하고 싶다고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송파구에서 일 잘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라는 포스터도 유행하죠. 9시 1분은 9시가 아니다. 요즘 12시 1분은 12시가 아니다로 바뀌었다는데 실행은 수직적, 문화는 수평적. 세 번째는 잡담을 많이 나누는 것이 경쟁력이다. 네 번째는 쓰레기를 먼저 본 사람이 죽는다. 다섯 번째는 휴가나 퇴근 시 눈치 주는 농담을 하지 않는다. 여섯 번째는 보고는 팩트에 기반한다. 일곱 번째는 일의 목적, 기간, 결과 공유자를 고민하여 일한다. 여덟 번째는 책임은 실행한 사람이 아닌 결정한 사람이 한다. 책임진다는 거죠. 아홉 번째는 가족에게 부끄러운 일은 하지 않는다. 청렴 윤리 관련된 이야기 같고 공정성. 열 번째는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고객 창출과 고객 만족이다. 11번째는 이제 무섭네요. 이끌거나 따르거나 떠나거나. 떠나는 얘기네요. 여기 사회 조직 문화에 정하지 못하면 송파구의 일을 더 잘하는 여러 가지 방법, 몽촌 토송편. 이거는 실제로는 조직 문화에 대한 이야기 많은 것 같습니다. 우한 형제들이 국내 기업들 사이에서 유명해진 것은 2015년에 만들어진 송파구에서 일 잘하는 방법 11가지라는 가이드라인이 한몫했습니다. 당시 대표를 맡고 있던 김봉진 전 의장은 조직이 점점 커지면서 회사가 추구하는 일하는 방식을 명문화시키게 됩니다. 물론 여러 논란도 있었지만 모두에게 공감받을 수는 없다고 판단해서 강행합니다. 어느덧 우아한 형제들은 2,000명 규모 회사로 성장했고 배달의 민족과 매출과 영업이익은 국내 1위 배달 앱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코로나19로 위기 상황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위기 탈출의 선두에는 피플실이 있었는데요. 피플실은 보통 인사팀과 달리 직원을 단순 관리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변화의 파도를 접점, 소통, 제거, 전략, 존중이라는 5가지 키워드로 정하고 이상적인 일 문화를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들이 지향한 배민다움은 스타보다는 팀워크를, 진지함과 위트를, 규율 위에 자율이라는 태도를 규정했습니다. 행복한 구성원이 좋은 서비스를 받는다라는 경영 철학 아래 다정한 조직 문화는 수많은 직장인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대퇴사 시대에서 조용한 사직으로 워라벨 시대에서 워라블로 바뀌는 경영 환경의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잡아나갔습니다. 피플실은 재택에 근무해서 외롭지 않도록 잡담 프로그램, 와우 프로그램이라고 1시간 동안 서로에 대한 퀴즈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좋은 회사가 무엇인지 스스로 정의 내리지 못한다면 누군가의 정의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일하기 좋은 회사로 정의하고 직원들의 고민을 장려해주는 주식회사로 친근하게 다가갔습니다. 이게 자기다움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배달의 민족은 서체, 배민체를 만들고 헐 하는 티셔츠 등 배민 문방구도 운영하면서 친근한 기업 정체성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이를 잘하는 여러 가지 방법은 젊은 직원들의 니즈를 경청하고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한 자율적 문화를 지향했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9시 1분 9시가 아니다.
귤 위에 세운 자율적인 문화를 추구하며 작은 약속이라도 지켜나간다는 뜻이고요. 실행은 수직적, 문화는 수평적. 이런 뜻은 수직적이든 수평적이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일할 때는 목표 달성을 위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잡담을 많이 나누는 것이 경쟁력이라는 부분은, 잡담은 상호 신뢰를 만들고 공동체 유대감을 높이고 직원들의 마음 상태를 편안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리적 안정감이 중요하죠. 심리적 안정감이 높은 조직이 성과도 나는 조직인데 그런 의미 같습니다. 네 번째, 쓰레기는 먼저 본 사람이 줍는다. 회사는 또 하나의 사회입니다. 자신의 고유의 업무를 넘어 함께 참여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는 의미입니다. 다섯 번째, 휴가나 퇴근 시 눈치 주는 농담을 하지 않는다. 요즘 이런 사람 있나요? 큰일 나죠. 생각 없이 던진 사소한 농담은 사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퇴근할 때 요즘 일이 별로 없나 봐. 혹은 휴가 갈 때 지금 시점에서 꼭 가야 해? 눈치껏 좀 하자. 같은 말은 절대 삼가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보고는 팩트에 기반한다. 사실관계 기반을 둔 정보만이 올바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선입견이 없도록 팩트를 보고한 뒤에 개인 견해를 밝히고 덧붙여 이야기합니다. 복도통신 이런 거 안 되죠. 복도통신 양성화 시켜야 됩니다. 일곱 번째, 일의 목적, 기간, 결과, 공유자를 고민하면서 일한다. 일을 시작할 때는 그 일의 목적을 생각합니다. 고객 중심 사고를 하는 거죠. 그럼 내면화 시키는 거죠. 일하는 중간중간에도 그 목적을 상기하고 완료 시점을 고려하여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합니다. 여덟 번째, 책임은 실행한 사람이 아닌 결정한 사람이 진다. 너무 당연한데 이거 쉽지 않죠. 일하는 사람이 따로 하고 욕먹는 사람 따로 있고 열심히 일하고 욕먹고 뭐 그런 거죠. 열심히 일하면 두 가지가 돌아온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더 많은 일과 욕. 면피성 그런 발언이나 회의 때 침묵 이런 걸로 이제 필살기를 쓰기도 하죠. 우리 직장인들이. 일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실패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통해 계속 배워나갑니다. 결정한 사람은 실행자의 성공을 위해 관심과 배려를 주고 실패한 경우 용기를 잃지 않도록 동료를 격려합니다. 최근에 카이스트에서 실패 연구소, 실패를 장려하는 페스티벌 이런 게 열렸던 것 같은데, 아홉 번째, 가족에게 부끄러운 일은 하지 않는다. 회사의 구성원이기 이전에 성숙한 시민입니다. 법규를 준수하고 도덕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일은 하지 않으며 가족에게 떳떳할 수 있도록 행동합니다. 도덕성을 희생하며 성과를 얻는 것보다 손해를 보는 게 낫습니다. 윤리의식 같은 거죠. ESG에서도 중요한 그런 공정성 부분인 것 같고요. 열 번째,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고객 창출과 고객 만족이다. 고객 없이 회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의사결정은 고객을 중심으로 접근합니다.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해 타협하는 것은 안 됩니다. 회사의 목적은 이익 창출이 아닌 고객 창출이며 이를 우선한 결정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합니다. 쉽지 않죠. 이익 창출이 아닌 고객 창출이라. 매출 압박에 시달리는 우리 대부분 직장인들한테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11번째, 이끌거나 따르거나 떠나거나. 무섭네요.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팔로우십도 중요합니다. 오류가 없는 결정은 있을 수 없으며 잘못된 결정에 따른 실행도 처음부터 실행하지 않는 것보단 낫습니다. 토론을 통해 계획을 지속적으로 수정합니다. 팔로워들은 개인의 편의와 이익이 아닌 프로젝트의 성공, 고객의 이익을 중심으로 의견 개진을 합니다. 건전한 비판과 토론이 아닌 냉소와 방관으로 일관하는 자신의 모습이 보인다면 조직 구성원을 위해 회사를 떠날 때입니다. 무섭죠? 이 11가지는 송파구에서 근무하지 않고 우한 형제들과 같은 플랫폼에 종사하지 않는 우리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독특한 조직 문화를 통해 일하는 방식을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내가 속한 조직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이 있는지 고민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